인천에는 많은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육지와 연결된 섬, 바로 영흥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듯 하지만 차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와 매력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여행, 영흥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흥도를 소개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섬 하면 낙후되어 있고 볼 것이 없는 곳으로 오해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영흥도를 방문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방문해 보니 영흥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설, 그리고 독특한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우리 영흥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연륙교가 돼 있어서 왔다 가기도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섬 나름대로의 육지와 달리 숨은 매력들이 여기는 많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석양 같은 것도 핫한 곳이 많아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캠핑장이라든가 그런 그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의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젊은 분들이 점점 그 찾아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이거 바다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즘은 또 영흥도에도 해설사들이 숲해설사, 뭐 문화관광 해설사, 바다 해설사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입소문으로 또 SNS 상으로도 왔다 간 분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노을이라 매력적인 곳이 많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은 이게 어디를 가더라도 보면은 우리가 어디 세계 각 곳곳이 가보고 또 우리나라의 곳곳이 다 이렇게 가보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보면 정이 드는 곳이 있어요. 포근하다랄까? 뭔가가 땡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 영흥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선 영흥도라는 이름의 유래를 살펴볼까요? 영흥도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려 왕족의 피난과 관련된 전설인데요. 고려 말 왕손 익명군이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가족과 함께 개경을 탈출해 영흥도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바다에 빠질 뻔했던 익명군이 하늘의 뜻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에서 영흥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고려 왕족이 국사봉에 올라 나라의 재흥을 기원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러한 전설 외에도 영흥도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유서 깊은 섬으로 현재는 인천 옹진군에 속해 있고, 오늘날 영흥대교와 선제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섬입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다녀온 곳은 해군 퇴역함 263호정, 해군 영흥도 전적비, 십리포 해수욕장, 그리고 하늘고래 전망대인데요. 각 장소마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흥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명소는 바로 해군 퇴역함 263호정입니다. 263호정은 참수리호급 고속정으로 전장 약 34m, 전폭 6.9m, 최대 속도는 시속 70km에 달하며 40mm 함포와 20mm 발칸포 등 무장을 갖춘 전투함인데요. 서해 제1연평해전과 2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의 도발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함정으로
현재는 퇴역하여 영흥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북한 경비정과의 전투에서 돌격기동과 적함 충돌 등 치열한 작전을 수행하며 우리 바다를 지킨 역사의 산 증인인데요. 실제로 263호 함정 위에 올라서면 전투 당시의 긴장감과 해군 장병들의 용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가까이에서 바라본 퇴역함은 생각보다 크고 견고했고 함포와 각종 장비를 직접 만져보니 우리 해군이 얼마나 치열한 환경에서 나라를 지켜왔는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정을 둘러보면서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흥도에 배를 갖다 놓은 의미는 영흥도가 인천 상륙작전의 전초기지잖아요. 그 6.25 때 메가드 장군이 영흥도 요 뒤쪽에다가 배를 놔두고 팔미도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를 중심으로 해서 연안부두 앞에 이제 척후병을 보내서 팔미도에서 영흥도 쪽으로 그 등대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게 메가드 장군이 상륙작전에 성공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탈환하는데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는 걸 갖다가 그 영흥도 주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것도 과거에 아팠던 일을 항상 후손들이 가슴 깊이 되새겨서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퇴역함을 갖다 놨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한테 교육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263호정 뒤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해군 영흥도 전적비가 나오는데요. 영흥도 전적비는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이전에 한국 해군이 영흥도를 적의 점령에서 탈환한 선제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작전은 유엔군의 안전한 상륙을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선제 상륙작전이었는데요. 전적비는 물결과 배를 형상화한 조형물에 승리를 상징하는 탑신과 해군 용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전적비에서 바라보는 영흥도의 풍경은 정말 시원하고 탁 트여 있었는데요. 드넓은 서해 바다와 영흥도의 아기자기한 건물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영흥대교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전적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를 보며 문득 역사도 결국 이 땅 위에서 일어난 생생한 현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탁 트인 영흥도 전경에 전적비라는 조형물이 주는 무게감이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신다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장소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큰 효과를 당장에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기억에는 남을 거야. 아, 이런 배로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물리쳤구나. 이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초등학생들은 그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영흥도를 대표하는 해수욕장, 십리포 해수욕장은 왕모래와 자갈 섞인 해변, 그리고 고운 모래밭이 펼쳐져 있는데요. 십리포라는 이름은 영흥도 선착장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해변 서쪽에는 기암괴석이 솟아있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해수욕장 뒤편에는 전국 유일의 소사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서해안 쪽에 섬마다 소사나무는 많아요. 강화에도 있고 뭐 그 덕적 좀 이런 데도 있고 산마다 다 있는데 근데 여기가 특히 그 나무가 많았대요. 그래서 바닷물의 짠맛에도 많이 강한. 십리포 해수욕장의 소사나무 군락지는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안의 거친 바람을 막아내며 여름에는 그늘을, 겨울에는 방풍림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약 350그루의 소사나무가 모여있는 십리포 해수욕장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자연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소사나무가 그 군락이 형성된 매력은 거기 십리포에 오래 사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옛날에 그 영흥도에 관청이 거기 있었어요. 요즘 같은 면사무소죠. 바닷바람이 겨울에 많이 새다 보니까 물이 계속 이렇게 넘어왔대요. 덮쳐와가지고 그 논이라든가 밭 같은 거 일궈 놓으면 덮치고 해서 그거를 소나무도 심어보고 온갖 나무를 다 심었는데 그게 잘 막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지역의 서해안 지역에 보면은 소사나무가 섬마다 많아요. 그래서 그 생김새가 꾸불꾸불하게 생겼잖아요. 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심어서 형성을 하니까는 그래도 바람이라든가 바닷물이 넘어오는 것도 좀 많이 방풍림으로서 훌륭하게 이제 적이 돼서 갖고 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에는 뭐 그래도 그 이후에는 크게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모래가 많이 훼손됐어요. 그리고 해마다 뭐 모래를 오히려 역으로 사와서 쌓기도 하는데 또 바닷물이 파도에 또 쓸려나가고 해서 뭘 설치를 하더라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고려를 하고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고 해서 환경을 유지하는 쪽으로 오래오래 좀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소사나무 군락지는 내리마을 주민들이 비바람을 막고 바다 근처에 논과 밭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나무를 심어봤지만 모래와 자갈이 섞인 토양 탓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는 소사나무를 심고 정성으로 가꾸어 오늘날 같은 군락을 이루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울퉁불퉁하고 기이한 형상 때문에 괴수목 군락지로도 불리고 있는 소사나무 군락지는 우리나라의 최대 군락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십리포 해수욕장을 걷다가 소사나무 군락지로 들어섰을 때 바닷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바다와 숲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게 소사나무 숲이라고만 알고 있지 그게 보호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나무 그 숲에서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기름진 거 남았는 거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파묻고 가. 그게 점점 옛날에 사람들 발길이 드물 때는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는데 아마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는 숲이 점점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은 또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숲 자체가 그 나무 생김새 자체가 다른 일반 나무들보다 기이하게 생겨서 그 영화 촬영도 하러 많이 오거든요.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광객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또 훼손하는 것도 환경을 해치는데 한몫을 하고 잘 가꿔서 건강한 숲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아무리 자긍심을 갖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잘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관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협조를 해서 그 보호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뭐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겠지만 그것도 주민들은 또 그게 또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그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소사나무 군락지를 뒤로 하고 십리포 해수욕장에는 해변을 따라 나무데크로 조성된 해변 산책로가 있습니다. 십리포 해변 산책로는 약 1.4km로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걷는 기분이 들어 마치 바다 위를 산책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해안 절벽 위에 전망대가 나오고 해변 산책로에서 바라보는 서해 바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제가 직접 걸어본 소감으로는 절벽 아래에 하얗게 쌓인 조개 껍데기,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파도 소리만 잔잔하게 들리는 서해 바다의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해변 상책로 중간 지점에는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영흥도의 시원한 앞바다가 한눈에 펼쳐졌고 마치 바다가 저를 향해 힘껏 팔을 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많고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코스라서 힐링 여행지로 방문해 본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흥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 하늘고래 전망대입니다. 하늘고래 전망대는 최근에 조성된 영흥도의 새로운 랜드마크인데요. 고래를 형상화한 독특한 조형물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하늘고래는 생명, 바다, 꿈을 상징하는 존재로 디자이너가 웅진군 주민들의 안녕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며 예술적인 감성으로 고래 형상을 채택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서해의 탁 트인 바다와 영흥대교, 그리고 인근 선착장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일몰 시간에는 붉게 물든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래 등에 올라선 듯한 이 전망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영흥대교의 풍경이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했는데요. 고요한 수면 위로 펼쳐진 섬들의 실루엣, 저 멀리 지나가는 배들까지 고래가 바다를 품듯 저도 잠시 이 풍경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흥도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올랐을 때 여행의 마무리를 장식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흥도를 둘러보면서 섬이 결코 낙후되거나 볼 것이 없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해군 퇴역함과 전적비에서 느낀 역사와 자부심, 십리포 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과 소사나무 군락지, 그리고 하늘고래 전망대에서 바라본 탁 트인 풍경까지 영흥도는 역사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살아있는 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콘텐츠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인천의 섬, 특히 영흥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에는 이처럼 매력적인 섬이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25년 전에 영흥도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젊은 축에 50대니까 젊은 축에 이제 속했는데 그때는 3월 달인데 진달래가 너무 이쁘게 피었더라고. 온 산마다 꽃이 많이 피는 매력이 있고 한 5월 달쯤 되니까는 4월 달, 5월 달부터는 산에 또 약초 같은 게 많아서 들꽃이나 야생화 꽃도 많고 연구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 또 석양이 영흥도는 진짜 추천할 만해요. 다른 지역도 뭐 석양이 좋은 데가 많기는 하지만 오후에 날씨 좋은 날은 십리포 해수욕장이랑 장경리 해수욕장에서는 사진 포토핫이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이상 저는 진행자 정성영이었고요. 다음에도 인천의 다양한 매력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